코스피 3000, 이제 코스닥 1000포인트는 쉽게 넘어가는 장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 얘기를 2,400이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3,000 넘어간 다음에 씨발 내년에 3,100 간다 그 얘기 누가 못해. 2,400일 때 3,000 간다 얘기를 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고. 워렌 버핏도 이제 17년 동안 이제 주가가 박스 피어서 이제 괴로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 뚫은 시점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상태가 아니냐. 그게 뭐죠? 5,000포인트가 단지 스쳐 지나가는 지수 때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와 중국의 선진 LFP. 민주당에서 코스피 5,000 특위를 출범했습니다.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만들 것. 코스피 상승세는 국민주권 정부 탕생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등이 시장에서 기대와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을 만드는 것, 코리아 코스피 시장 열기가 기업에 대한 실적 때문이 아니다. 이재명 출범 이후 기대감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작년 12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집중투표제, 전자주주 총회 의무화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상법 개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다. 상법을 비롯해서 자본시장법, 세법 등 공정거래를 위한 관련법을 차곡차곡 개정해서 반드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민주당을 이제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 윤석열 대통령 이제 적극 지지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안 좋게 생각하시는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코스피 5,000에 가더라도 그거는 건전하지 않은 거다, 건강하지 않은 거다. 이제 뭐 그딴 식으로 하면 이 정치하면 안 된다니까. 5천 가는 거 자체를 반대하는 뉘앙스를 얘기하는 건 그 정치를 못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정치 때려치워야 돼요, 진짜. 5천 갔지만 비공정하니까 다시 이제 2,500포인트로 수직 낙하 다이빙 할 겁니다라고 고사 지낼 거야, 그럼? 아니, 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라고, 원내대표가. 정치는 인식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00포인트를 갈 때 간 이유가 사실은 이유를 딱 찍어갖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 경제는 복잡하니까. 맞아요. 뭐 때문에 5,000포인트가 간지는 몰라요. 근데 내가 5,000포인트 만들겠습니다. 5,000 가면 그거 꼭 내가만 해갖고 5,000 된 것처럼 되잖아. 그러니까 5,000포인트 가게 만들겠습니다. 얘기를 하라고. 상법 개정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데 그 민주당이 하려는 상법 개정만 하면 5,000이 아니고 일반 갑니다라고 얘기하라고. 5,000포인트 가는 거를 막 막는 것 같은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 어떻겠다는 거야. 2천만 주식 투자자들 다 적으로 돌릴래? 나중에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주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물가는 잡힐 것 같습니다. 경제는 회복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정치인은. 평론가 역할을 하려고 하냐고. 상법 개정 관련해갖고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이제 상법 개정 내용이 어떤 거냐. 이제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고 전자적 의결권 행사하고 소수주주 권리 강화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제도 자체는 좋아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선거관리위원회의 K보팅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면 엄청 위험해진다는 그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K보팅 시스템 손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사람 많이 다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고요. 그거 말고는 괜찮아요. 소액 주주들도 쉽게 이제 이게 의결권 행사를 이제 작은 표지만 이제 가능한 거니까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이거 자체만 보면은 사실 큰 문제가 될 건 아닌데 우리 상법상에 이제 배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통과되게 되면은 이제 MBK 같은 사모펀드들한테 이제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제고해봐야 된다. 위험하다는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사실 뭐 이게 제 손을 따는 것 같고요. 재벌들이 막아야 될 일이니까 예, 알아서 막으시라고 하겠습니다. 답답한 건 재벌들이 답답하지 뭐 내가 답답할 건 있나 뭐. 재벌들이 결코 그렇게 쉽게 통과되게 두지 않을 거다. 이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이제 위원장 맡은 뭐 이런 사람들 막 얘기하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무위 소속이란 말입니다. 금감원이나 이제 여의도 담당하고 있는 상법 개정은 법사위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향력이 없어요. 법사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MBK 로비, 금융재벌의 로비를 받아갖고 지금 상법 개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산업재벌들, SK나 삼성전자 이런 쪽에서는 이것도 극렬 반대하기 때문에 원래 MBK나 이런 애들이 이제 활동을 할 때 하나의 암묵적인 룰이 있었는데 재벌의 경영권 우리가 손대지 않겠다. 적대적 M&A는 하지 않겠다는 이제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 룰이 깨진 게 고려안에 이제 MBK가 이제 인수하려고 했었던 그거예요. 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벌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사활적인 이익이 걸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걔들도 강력하게 막으려고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수주주 권리 강화해서 이제 물적 분할 반대 주주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상장 비상
비상장 회사 모두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물적 분할 자체는 사실 기업의 이제 가치를 손상케 하는 건 아니에요. 명백하게 이론적으로.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LG화학이 지금 지분 81.82%를 LG엔솔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지분 가치만큼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절반도 인정 못 받잖아요. 반의 네. 반도 인정 못 받잖아요. 네. 이게 이제 실제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적 분할하면은 LG화학 주주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 손해 보니까 나는 내 주식 네가 사가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조항을 만들겠다. 그러면 박수. 저는 그렇다. 예. 물적 분할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니까. 물적 분할 했을 때 손해보는 사람한테 보상하고 물적 분할 해라 하려도. 네. 그럼 그거는 리즈너블한 거죠. 예. 김병한 금융위원장이 상법 개정 때 의사결정이 지연된다. 투기자본 개헌권 위협도 해서 이게 11월 24일 작년. 근데 이게 원래 금융위원장 관할이에요, 이거. 금융위원장이 그렇다 하면은 금감원은 아가리 닥쳐야 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그 금감원이 계속해서 아가리를 놀렸다고. 그러니까 이거 구조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제도는 금융이고, 금감원은 그냥 관리 감독만 하면 돼. 금감원 애들이 이 새끼들이 지금 세력이 커져갖고 자꾸 월권하는 그런 거거든요. 안 그래도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제 금감원을 두 개로 쪼개는 얘기 나오던데, 뭐 두 개로 쪼개든 네 개로 쪼개든 그 새끼를 좀 쪼개야 돼. 강력 찬성 드린다. 그것도 이때 얘기했던 이유가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를 확대할 때에 예상되는 부작용이 소송 남발입니다. 그쵸. 이사에 대한 배임죄 고발 손배 소송이 막 쏟아질 수 있는데 네. 그 한투현 소속 그 개인 투자는 이게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거 당신들이 뭐 소송할 수 있을 것 같아? SK 최태원을 대상으로 소송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냐고. 안 됐잖아. 그러니까 당신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고, 이게 MBK 같은 애들은 김현장을 먹여 살리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연합 먹어갖고 경영권 공격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검내한다고요. 지금 재벌이. 대한민국 산업, 기업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한테 이제 안 좋은 거죠. 하지만 그래서- 주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 좋은 거예요. M&A 붙어갖고 주가 올라가면 좋은 거니까. 작가님 그러면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반대죠, 당연히. 나는 당연히 반대죠. 예. 산업이나 경영이나 기업이나 저는 국가적 관점에서 보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버리고 내 주식 올라가 마라. 이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5,000포인트가 안 돼.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분명하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주가를 올리는 목적으로 접근할 거면 그러면 상장사에만 한해 갖고 MBK가 하지 않는 걸 해줄게라고 얘기해도 되거든요. 근데 걔들이 상장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상법을 바꾸자는 거잖아요. 상장사는 다 합쳐갖고 2,000개, 3,000개거든요. 네. 상법에 해당되는 거는 기업이 60만 개예요. 60만 개. 그 3,000개만 하면 될 거를 60만 개를 지금 바꾸자는 거잖아. 그래야지 이제 비상장도 이제 MBK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해갖고 얘기 주면 된다고. 근데 안 하잖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수준이 처참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5,000포인트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발목 잡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게 힘을 못 받는다고요. 발목 잡는 맞아요. 것처럼 느껴지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5,000포인트 가도 그건 불건전한 상승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씨발 새끼들아 쌍욕 먹는 거 아니냐고. 야, 그런 얘기 듣고 주식하는 사람,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상법 전공한 교수 131분께서 반대가 더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회사법에 소수주주 보호조항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 회사법의 근간을 훼손되고 필요조항이 미비하고, 회사법의 대주주 사익 추구 방지 조항 같은 것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잉세법이다. MBK를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 하는 얘기를 했다. 이복형 금감원장이 민주당 상법 개정안 지원은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상법 개정이 한번 통과됐었잖아요. 될 때, 시킬 때 이재명이 이거 통과해봐야 국민의힘 쪽에서 거부권 행사할 거다는 걸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이 통과시킬 수가 있었어요. 제2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이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표결 자체를 안 했어요. 민주당 안에서도 당연히 재벌도 돈 받아 먹은 애들 있으니까 겉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야, 이거 100% 통과됐다고 생각하는 거 큰 오산이야. 상법 쉽지 않을 거라고. 흐지부지 시킬 가능성도 많다니까요, 여러분. 분위기 막 띄었지만 6월 10일 날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일단 스톱됐다는 거예요. 며칠 지나갔고 이 대통령이 재계 총수 만났다는 거죠. 경제 핵심 기업 적권 지원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수면에 떨어졌다가 5,000포인트 출범하면서 이제 당시 상법 개정 막 얘기하고 하지만 이게 네. 이재명 생각일지 아닐지 몰라요, 여러분.
얘들은 주로 MBK 돈 받은 애들이고 SK나 삼성 돈 받은 애들은 생각은 또 다를 거라고. 모른다 아직. 상법 개정 가봐야 된다. 지난주에 이제 3100 찍었다가 3055포인트로 끝났네요. 네. 예. 3100선 터치한 코스피 내년 상반기 3600 간다. 이제 이런 또 기사들. 맞아요. 4,000포인트까지 증권사들이 전망을 했습니다. 예. 상법 개정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기 주식 소각 의무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들을 내놔갖고 내년 상반기까지 3,600석 갈 수 있다. 주도주 섹터에 대해 갖고 아마 현재 주도주 내에서 확산될 것이라면서 지주사 내에서 중소형 지주사로 확산되고 인공지능, 화장품 업종 등이 주도주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이 뒤에 거보다는 신선한 거. 지주사가 요새 신선한 테마잖아요. 그렇죠. 예. 지주사 중에서 중소형 지주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볼 필요가 있다. 안 그래도 그 얘기 했다니까 내가 그 유료관계 할 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내가 들어갔고 안 네. 그래도 그래서 이제 2주 전에 우리 이제 네. 그 박소연 앵커님하고 이제 종목 3개를 제가 별도로 아주 스몰캡 시가총액 1,000억 종목 3개를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지주사 내에서 중소형 지주사에 해당되는 종목이에요. PBR이 0.2가 안 돼요. PBR이 이제 제가 PBR 쓰레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아시죠? 공장, 기계, 건물 이런 것들은 네. 그 장부에 적혀 있는 가격대를 절대 못 받기 때문에 대규모 설비 투자 기업들 이제 장치 산업 기업들 이제 포스코라든지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PBR 쓰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건 다 네. 쓰레기인데 근데 이제 그 자산 중에서 특별히 현금화하기 쉬운 네. 딱 팔 수 있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투자 유가증권 이제 주식 여기까지. 유료 멤버십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예. 지금 PBR 때문에. 예. 또또님 감사합니다. 지금 주가 막 올라가면은 증권사들이 전망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작년에 12월 달에 그렇게 기분 처참하고 분위기 처참하고 그때에 3,000포인트 넘어갔고 3,600 간다라고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냐. 분위기 처참할 때는 국장 탈출은 진흥순 이랬다는 거죠. 작년 연말만 해도 분위기가 대한민국 국장 투자 왜 하냐 미장 투자하지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다 너 침팬지냐 이런 얘기 들었다고요. 6개월 만에 분위기 바뀐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돼서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000포인트 가고 한 게 이재명하고 관계가 사실 없는 거고 윤석열 덕분이다 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멍청한 새끼들이 그 5천 가는 거를 자꾸 초치려고 하니까 더 할 수 없는 이 그 수렁텅이에 자꾸 빠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종합주가 지수를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노력을 할 때 니들이 새끼들이 안 도와줘서 그래. 맞아요. 예. 올해 1월 1일 날 한국 주식시장 올해도 어렵다. 코스피 2250 갈 수도. 3100 얘기한 놈도 아무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갖고 알 수 있는 건 뭐냐. 내년에 주가가 얼마만큼 갈지를 예측하는 지표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요 네. 무렵에 여의도 증권사들이 분위기, 센티멘트가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 주식 많이 안 갖고 있냐 이런 것만 알 수 있을 뿐이에요. 여기 지수 나오네요. 2399.49에 망할 때 있네. 예, 2400 끝났다. 네. 그래서 이제 이때 다들 안 좋게 생각했었다고요. 맞아요. 다들. 예,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가 동방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홀로 소외됐고 코스피는 6개월 동안 14% 추락하면서 G20 국가 가운데 수익률 꼴찌를 기록했었던 겁니다. 내년에도 안 좋겠지.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주식이라는 게.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라더니 동학개미들 돈 싸들고 떠났다. 이게 이제 25년 올해 2월달 기사고요. 이때만 봐도 주식 거래 규모가 24년에 이제 13%가 줄었고 2021년 최고에 비해 갖고 절반이 줄었다는 겁니다. 24년 한 해에 코스피가 9.44%, 코스닥 지수가 23.15% 하락한 거잖아요. 왜 매출로 빠졌다? 금투세 때문이에요. 금투세를 하도 괴롭히니까 맞아요. 주식하기 싫어갖고 다 떠나서 예. 그랬는데 연말에 금수저 통과됐잖아요. 그리고 시장 좀 안정되면은 금수저 때문에 나왔던 사람들 다시 들어올 거니까 네. 올라갈 거 아닙니까?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좋다, 되게 좋을 거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네. 이때에는 이런 분위기에 다 증권사들도 다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 좋게 전망한다는 거죠. 그래놓고는 지금 와서는 자기들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입 싹 닫고 내년 3600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여기 봐봐, NH투자증권 봐봐. 작년에 예상 2250에서 2850이잖아요. 이래놓고는 입 싹 닫고 지금 6개월 만에 2850, 3100이 넘었는데 그 시점에 와가지고 우리 바꾸겠습니다. 360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차피 애들 책임 안 질 거니까요. 예.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진성준이 아니 도입하지도 않는 금투수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냐 하는 얘기를 하길래 예. 빼딱꼼풀리라고 미리 다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 선반영되는 현상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거래가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맥을 못 추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한 거고요. 네. 실제로 그대로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올해 들어갔고 주식시장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당연히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거래를 하도록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도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거 제가 작년 연말에 얘기한 겁니다. 진짜. 악플 엄청 많았죠. 악플 엄청나게 많았죠. 보십시오. 악마가 인간의 탈 쓰레기. 이 사람 처벌해야 돼요. 3일 전에 와 순혁 예상이 맞았다. 이왕이면 박 작가나 순혁이는 좀 어감이 아니 친구냐고요. 3천은 넘었네 인정. 이랬다. 코스피 3,000, 이제 코스닥 1,000포인트는 쉽게 넘어가는 장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 얘기를 2,400이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3,000 넘어간 다음에 씨발 내년에 3,100 간다 그 얘기 누가 못해. 2,400일 때 3,000 간다 얘기를 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고. 특히 사람들이 또 불안해하니까 내가 내년에 3,000 가니까 쫄지 말고 팔지 말고 버텨라. 경제적 불안이 더 심화되면 안 되는데 단기적 하락은 불가피하고 막 이런 소리를 쳐하니까 저라도 앞장서 갖고 그분들 주식 좀 덜 털리게 하려고 강력하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진짜 3,000 안 가면 내가 욕을 얼마나 많이 먹겠어. 그죠? 첫 번째는 그동안 이제 주가 떨어졌던 게 이제 너무 좀 과민 반응했던 부분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증시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이제 올라가기 마련이니까. 세 번째가 이제 한국 경제가 되게 올해 나쁘지 않을 거다, 이제 좋을 거다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과민 반응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만든 요소가 금투세였고요. 근데 네. 금투세 문제가 해결됐고 그럼 과민 반응도 사라진 거기 때문에 회복될 거잖아요. 그래서 회복된 거고요. 이재명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이재명하고 아무 관계 없어. 이재명 있던 몸 담그고 있는 민주당이 안 떨어질 주식을 일부러 떨어뜨린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이제 권좌에 복귀했던 상관없이 주식은 원상 복구되기에 예정이 돼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평가된 게 결국은 안 떨어지는 주식이 떨어지니까 저평가된 거잖아요. 저평가된 요소가 사라졌으니까 원상 회복해갖고 거기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경제가 앞으로 좋을 거다. 그거는 사실은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관계가 돈독해야 되는데 예, 지금처럼 자꾸 엇나가고 미국의 미움을 받고 1,500조 원 조선 그 MRO 그 수주 날리고 이딴 식으로 자꾸 되면은 씨발 경제가 잘 되겠냐고. 그건 리스크다. 이거 12월 4일날 비상계엄한 그날 제가 방송한 겁니다. 제일 분위기 안 좋을 때 방송한 거예요. 김학균 센터장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 녹색 천원 저 부분이고요. 2019년 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요. 그 전해에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김학균 센터장이 다들 안 좋게 얘기하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그 얘기를 제가 한 거고요. 네. 연초에 증권사에서 다들 암울하게 예측했었지만 사실 지금 올해 장이 되게 좋은 거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가 되게 오래된 거예요.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7년간의 이제 저주받은 박스장을 미국이 이제 겪었던 이제 그때의 흐름이고요. 저 그림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865포인트부터 44,000포인트까지 43년간 53배 연 9.3% 이제 그게 굉장히 드라마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구간들이 항상 있다는 거죠. 항상 좀 지지분이했던 구간이 있고 지지분이했던 구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랠리를 크게 하는데 지금 국민연금이 지금 랠리를 하려고 하는 지금 그 상황에서 주식을 지금 비중을 축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한국 시장 주식은 이미 씨발 무슨 주식이야 역시 미장가야 돼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을 때 제가 한 얘기가 워렌 버핏도 이제 17년 동안 이제 주가가 박스 피어서 이제 괴로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 뚫은 시점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상태가 아니냐. 그게 뭐죠? 5,000포인트가 단지 스쳐 지나가는 지수 때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5,000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5,000을 갈 수 있을까? 이재명 치하에서 5,000이 말이 돼가 아니고 이재명 치하에서 5,000 찍고 나중에 7,000, 8,000, 1만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전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개무식한 그 송원석이 그 씨발 새끼는 5,000 가도 불건전한 상승이라서 용납하면 안 돼. 이딴 소리를 하니까 나중에 너 10,000포인트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 새끼야. 병신 새끼다 진짜. 국장은 저주받았지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조건은 그딴 식으로 하는 겁니다. 5,000 돼봤자 이건 이재명이 만든 거품 증시도 이런 얘기밖에 못 할 거 아니야. 그렇죠. 5,000 가서도 안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새끼야. 5,000 가서 25배 안 가고 그 다음 계속 올라서 10,000포인트 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할래 그러면.